저는 이제 허리 통증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허리 통증의 원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통증의 원인을 감별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요통의 치료법, 그리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많이 보는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허리가 아프다고 하실 때는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기 요추라고 하는 허리 뼈 부분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허리가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고, 엉덩이 부분, 둔부가 아프신 분들도 허리가 아프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요추, 척추뼈가 아픈 경우, 아니면 요추 옆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에서 기인하는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젊은 남자분들에서는 좀 많이 올 수 있는 게 천장관절염이라고 해서, 그거는 조금 더 둔부 쪽에서 시작되는 통증의 경우에 그런 요통으로 또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허리의 구조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잘 알고 계신 디스크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도 추간판이라는 게 있고, 그 위아래로 척추뼈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척추뼈를 싸고 있는 인대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인대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제일 흔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디스크에 핵이 터져서 뒤로 삐져나와서 척추를 누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척추관 협착증 같은 거나 디스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하게는 이제 디스크나 신경관 협착증처럼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경우가 있으시고요.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파셋 관절이나 천장 관절이라고 하는 관절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그거 외에 이제 인대나 힘줄 이런 데에서 염증이 아니면 또 통증이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아파하실 수 있는 부분은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요추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급성으로 터지거나, 아니면 이제 뒤로 삐져나와서 디스크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골다공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시면서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에도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척추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이거는 염증성 병이라서 앞에 말씀해 주셨던 통풍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조금 이제 기계적인 요통과는 좀 치료법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보는 병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이제 척추 관절염에 연관된 질환을 많이 보고 있고요. 염증성 요통과 기계적 요통을 감별할 수 있는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조금 나는 어느 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기계적인 통증은 쉬고 나면 조금 좋아지셔야 됩니다.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쉬었을 때 통증이 호전돼야 되지만, 염증성 요통은 오히려 쉬고 나면 더 뻣뻣하고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고요. 연령도 이제 퇴행성 변화 같은 건 이제 60대, 70대 넘어가실 때 주로 생기지만, 염증성 요통은 젊은 남자, 대개는 40대 이전에서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뻣뻣한 거, 조조 강직감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게 염증성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도 그렇고 강직성 척추염도 그렇고 대개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 갑니다. 퇴행성 변화에 의하신 거는 대개는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 쉬고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좋아지지만, 염증성 변화에 의한 거는 대개는 1시간 정도 이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관절만 아픈 경우, 아니면 난 통증만 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기계적 요통의 가능성이 좀 높지만, 피부 증상, 건선이라던가 눈의 염증, 포도막염, 아니면 아까 전에 아킬레스 건염, 이런 게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제 염증성 요통이 아닌가, 그걸 감별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염증성 요통 때는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90%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중에서 이제 염증성 요통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딱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 난 다쳤다라는 기억이 없지만, 이게 서서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두세 달 전부터 아팠다, 이런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1시간 이상 유지되는 조조 강직감, 그리고 대개는 운동을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쯤 되면 풀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운동에 의해서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염증성 요통은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이런 거는 활동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더 나빠지시지만, 염증성 요통은 그거와 반대로 오히려 움직이고 나면 조금 더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관절 이외의 증상이 뭐가 있냐 싶으면, 이제 피부로 나타나는 건선 같은 거, 빨갛게 돼 있지만 위로 이제 하얗게 스케일 같은 게 끼는 건선 같은 게 있거나, 이렇게 뒤꿈치가 이게 부어 있는데 이게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게 같이 오거나, 아니면 눈이 빨갛고 햇빛 보면 아프고 하는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하는데 이런 게 같이 오는 경우에는 염증성 요통,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항상 검사를 해봐야 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혈변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은 왼쪽 세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 소세지처럼 두꺼워져 있는 저런 건 손 발가락염이 오거나 아니면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 발목 이런 데가 붓는 경우에도 염증성 요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검사하시는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혈액 검사랑 엑스레이 검사, CT, MRI입니다. 영상 검사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저희가 주로 요추에 대해서 허리 뼈에 대해서 찍게 되는데 염증성 요통하고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는 천장 관절, 그러니까 둔부 쪽의 뼈를 보는 CT나 MRI를 추가적으로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혈액 검사로 기계적으로 아픈 거, 디스크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염증 수치, 저희가 보는 ESR, CRP라는 수치가 대개는 안 올라가지만 염증성 관절염 때는 저런 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정 유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B27에 대한 유전자가 염증성 요통,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신 분에서는 거의 한 90% 양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엑스레이 찍는 부위나 MRI 부위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요.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양쪽 고관절이 보이고 천장 관절이 보이는 저 뷰를 찍어줘야지 천장 관절염이 있다, 강직성 척추염이다 여부를 감별할 수가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CT 같은 걸 보면은 저희가 많이 붙어 있는 거를 진행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강직성 척추염의 가장 안 좋은 이제 코스가 이제 척추가 유압되게 됩니다. 이게 대나무처럼 뻣뻣하게 되는데 저거는 이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저런 걸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RI인데 요 MRI는 제가 천장 관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직성 척추염 때 저희가 하는 검사를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디스크가 터졌을 때 저 화살표 있는 데가 이제 디스크가 삐져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삐져나오면서 척수를 누르기도 하고 양옆으로 나가는 양 갈래에 있는 그 신경을 누르기도 해서 척추 간 협착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찍는 부위가 다른데 이렇게 찍는 거랑 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염증성이냐 아니면 그냥 디스크냐 이런 거를 감별할 때 요추를 찍어야 될지 천장 관절을 찍어야 될지 이런 걸 잘 감별을 해서 찍어야 됩니다. 그 치료에 대해서는 이 치료는 대개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아닌 걸로는 이제 뒤에서 그 강의에 있을 운동요법에 대해서 있고 또 이제 수술 이런 게 있는데요. 약물요법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진통소염제, 엔세이드라고 하는 이 진통소염제인데 아까 전에 이사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쓸 때 뭐 위장관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신장, 콩팥이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뭐 이렇게 경색 같은 게 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드물지만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해서 피부가 많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물집이 잡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고 의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통증이 있을 때는 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고 의사도 알고 있어서 이런 게 있을 때는 빨리 약을 바꾸던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신경통 약인데 제일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리리카라는 약하고 뉴론틴이라는 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손이 얼얼하고 저리고 이런 것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이거는 통증이라기보다 이제 내 살이 내 살 같지 않다 아니면 찌릿찌릿 아프다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신경통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약을 주로 쓰고요. 이런 약을 쓸 때는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 때는 조금 더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뭐 입이 막 많이 마르거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의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신경 차단술이라는 건데 이거는 신경을 아예 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신경이 국소적으로 이제 염증이나 이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국소 마취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장점은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디스크 같은 것도 많이 튀어나왔다가 스스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흡수되는 사이에 저희가 너무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이런 차단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그냥 무조건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염증성 요통이냐 아니면 기계적인 요통이냐, 그리고 이게 신경을 누르고 있냐,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얼마나 누르고 있어서 이걸 뭐 정말 수술로 이렇게 감압술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흡수되길 기다려도 되는지 이런 거를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염증성 요통인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좀 주로 보는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인데, 강직성 척추염은 이제 관절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외의 증상들, 눈이 아플 수도 있고 피부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치료해줘야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처럼 이제 척추가 붙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예방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둘 다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일반인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점점 꼬부라지는데,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나무처럼 척추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사용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진통소염제를 써보고, 진통소염제 효과가 없으면 주사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결핵이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약간 척추유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척추유압은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주사제제가 유일하게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실 때는 항상 치료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통증은 잘 조절되는데 장기적인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그 병원 방문과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렇게 화살표 보이는 하얀 게 이제 급성 염증인데, 이런 항종양 괴사인자 억제제를 통해서 저런 게 해결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성 척추염은 천장 관절이라는 데 통증이 있는 거고요. 그런 데가 너무 단일 부위가 아플 경우에는 저렇게 초음파, 그 까맣게 보이는 사진이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 초음파를 보면서 그 관절에 직접적으로 뭐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하면은 좀 빨리 호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담배를 안 피는 겁니다. 담배를 피게 될 경우에는 통증도 잘 조절이 안 되고, 그런 척추가 유압되는 것도 더 빨리 오고, 그리고 치료제 사용하는데 치료제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한 환자분들에서도 흡연하고 비슷하게 저렇게 좀 나쁜 결과를 보인다고 하고요.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척추가 굳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스트레칭 운동 같은 유연성 운동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성 척추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너무 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서 통증이 호전됐다고 해서 이제 치료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기적으로 척추 유압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질병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